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20 중반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하고 제가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둘 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다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애를 오래 하자는 마음 같은 것도 썩 없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결혼을 미룬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돈 한 푼 없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집에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참 어려웠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밤마다 늘 책상에 앉아 골똘히도 고민을 하던 남편은 그게 다 공부였다는 것을 증명하듯 투자 사업의 성공이 저희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중학교에 다니던 때였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아들이 먹고 싶다는 것 다 사먹일 수 있는 날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큰 행운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 건지 삐뚤한 길 걷지 않고 늘 바른 길로만 자라와준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던 때의 일이에요. 남편은 외국에 출장을 나가 있었고 저는 집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들 학교를 챙겨보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조금 이상한 하루이긴 했어요. 일을 하다가 무심코 시계를 보았는데 딱 저의 아들이 학교를 마치는 시간이더라고요. 아들이 학교 마치면 학원으로 바로 가는데 지금쯤이면 학원이 있는 동네에 거의 도착했겠구나 하면서 금쪽 같은 아들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며 잠깐 생각에 빠진 찰나 다른 직원들이 하나 둘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근 시간이지요. 먼저 퇴근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직원들의 인사 소리에 저도 퇴근이라는 해방감을 느끼며 느리게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징징하고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을 챙기던 것을 멈추고 가방을 뒤져 핸드폰을 꺼냈는데 액정에 낯이 익은 이름이 떠 있었지요. 기분 좋은 이름 사랑하는 아들이 직접 저장해준 이름이었거든요. 웬일로 이 녀석이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나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낯선 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유민수 씨 어머니 되시나요? 네. 누구신데 저희 아들 핸드폰을 어머니 여기 중앙병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놀라면 귀가 멍해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험이요. 통화 넘어 들려오는 예상 밖의 말에 너무 놀라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회사 슬리퍼도 갈아 신지 않고 뛰어가자 퇴근하던 직원이 저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실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데 네 우선 제 차 타고 가세요. 지금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병원이에요? 저희 병원까지 바래다 준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못하고 신발이 벗겨지도록 달려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누워있는 아들이 보였고 그때부터는 놀라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엄마로서 침착해야 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수술이 시작되고 아들 회복을 기다렸는지 솔직히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제발 무사해라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회복실에서 나온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지금도 차마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목발 신세를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로 고은이 두 눈을 감고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더라고요. 깨어나면 얼마나 좌절할까 얼마나 아파할까 눈을 뜨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을 보며 정말 신에게 싹싹 빌어서라도 모든 고통을 대신 해주고 싶었습니다. 몰아친 폭풍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얼룩덜룩 상처가 있는 얼굴을 한 20대 초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은 보행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에 멀쩡히 서 있었을 뿐인데 내 아들은 저리 다쳐서 수술까지 하고 누워있는데 사고를 낸 사람의 얼굴은 몇 군데 타박상만 있는 멀쩡한 모습이라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충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들을 아프게 한 자를 일이 마주해야 한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하필 내 아들이에요? 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억울했습니다. 왜 하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왜 하필 저 인간이 들이받은 사람이 내 아들인 건지 꼴도 보기 싫으니 찾아오지 말아요. 우리 애는 지금 고통에 몸부림치며 매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더더욱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한 줄 남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이성의 끈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왜 찾아왔을까 합의라도 받으려고 온 걸까 하는 마음의 괘씸함이 극에 달했어요.
눈물로 사죄하는 남자를 돌려보내고 뒤를 돌아 힘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루 꼬박 아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고 다음날 아들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아침 인사를 건네더요.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 밝은 얼굴로 병실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평생 목발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픈 본인은 밝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일부러 괜찮은 척하는 건지 짧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감당하려니 남편이 보고 싶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남편이 와주길 애타게 기다렸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저와 아들을 챙겨준 것은 아들의 친한 후배였습니다. 마침 관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분이셨고요. 아들은 그날 횡단보도를 기다리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후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실에 찾아와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먹을 것들을 사다 주고는 했습니다. 삼촌 오늘 호빵맨 닮으셨어요. 야 삼촌 서운하다. 한여름에 구하기도 힘든 붕어빵까지 구해다 줬는데. 히히 장난이에요. 아들 녀석은 남편의 후배를 삼촌이라 부르며 곧잘 따랐습니다. 자기들끼리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거리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웃는 아들을 보는 게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삼촌이 붕어빵까지 사다 주셨는데 민수 너 그만 못해. 형수님 저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몰라. 이렇게 매번 신세져서 어떡하죠. 잠깐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형수님 아들을 방에 두고 남편의 후배와 함께 로비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저 바쁘실 텐데 매일 이렇게 와서 민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애 아빠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국이 늦어지고 있어서 부탁을 드린 모양인데 아무래도 무리한 부탁을 드린 모양이에요. 죄송하고 감사해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안 오셔도 돼요. 저도 매일 이렇게 민수 옆에 붙어 있고 하니. 더군다나 오늘 붕어빵 사와 주신 건 정말 제가 민수 따끔하게 뭐라 할게요.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저렇게 짓궂은 녀석인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전 아이 때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엄청 아플 텐데 밝은 척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형님 부탁인데 잘 수행해야죠. 아우가.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저 형수님 그동안 제가 민수랑 형수님 심리적으로 안정부터 하시라고 일부러 말을 아꼈었는데 민수 저렇게 만든 사람 어떻게 하실까요? 혹시 합의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가해자 쪽이 합의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 벌을 받겠다 하네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근데 또 참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많이 고민했는데 그 사람 있잖아요. 사고 당시에 놀라서 뛰어나왔는데 민수가 의식이 없고 숨을 안 쉬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소리질러 도움 청하고 본인이 심폐소생술을 했었다고 해요. 사고를 내려고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었을 테니 사람이 죽는 걸 막고 싶었던 거겠지요. 사고 목격자분이 그 당시에 증언을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병주고 약주고인가요?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어요. 형편도 좋지 못하다고 하니 사고를 당한 건 우리 민수인데 그 사람 벌을 주기가 왜 이렇게 미안한 건지 그렇죠. 저도 민수 다리만 저렇게 안 되어도 형수님한테 그냥 용서해 주십사 말씀드려보려 했어요. 워낙 딱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조차 시련인 걸 알기에 많이 고민하다 말씀드립니다. 아직 형님한테도 말씀 못 드렸어요. 긴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돌려보낸 뒤 돌아온 병실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어온 병문안 간식들을 까먹고 있는 아들. 이제 영원히 다리를 절도거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 아들 재밌어. 응 완전 웃겨. 그동안 공부하느라 시간 없어서 TV를 못 봤잖아.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끼지도 못했는데 이제 태어나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다. 진짜 웃기네. 엄마 이모가 사오신 귤 더 있어. 귤 더 줄까? 응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어쩐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벌을 주거나 용서를 해야 한다면 그건 무조건 아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억울함과 분통함에 아들에게 뜻 한 번 묻지 않았던 저를요. 억울하다면 아들이 더 억울할 것이고 아프다면 아들이 더 아픈 오늘인데 하지만 그렇게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도 아들이 다친 것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임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 자식이 이런 꼴이 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과 남편 후배가 했던 말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겹쳐졌습니다. 엄마 치킨이랑 피자 먹고 싶지 않아? 치킨에 피자 먹고 싶어. 응 아까 의사 선생님이 몰래 말해주고 갔는데 빨리 나으려면 치킨이랑 피자만 한 게 없다던데 치킨 먹고 싶다. 아잉 피자 먹고 싶다. 참 나 웃기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마 시켜줄게.
아들의 애교로 결국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주문하고 작은 침대 테이블 위에는 치킨 박스와 피자 박스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젓가락으로 치킨 한 점을 먹는데 제가 아는 맛이 아니더라고요. 새로 나온 맛이라더니 아들은 맛있게도 먹습니다. 천천히 먹어 콜라를 잔에 따라주며 말했더니 들고 있는 치킨을 손에서 놓지도 않은 채 콜라를 벌컥 마셨어요. 잘 먹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나 그 아저씨 어떻게 됐어? 심장이 쿵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니 궁금할 법도 하지 짠한 마음에 섣불리 아무 말이나 대답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아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까 복수하고 싶다고 억울하다고 속내를 내비치면 그땐 어떤 말로 다독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마음이 평온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합당한 벌을 받을 거야. 아들은 별말 없이 치킨 하나를 손에 쥐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녀석에게 그 아저씨가 널 다시 숨쉬게 해주었다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할까 한다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방향의 말이라서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자기한테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을 용서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물어버리면 그땐 어쩌지 속이 답답해져와 치킨에는 손도 대지 않고 아들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 한 조각을 순식간에 해치운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 무슨 벌 받아 감옥 가는 건 아니지 엄마 우리가 벌 안 받게 해달라고 하면 안 받을 수 있어? 그건 왜 물어보니? 사실 엄마 없을 때 그 아저씨가 찾아왔었어. 미안하다고 엄청 울면서 사과하더라. 자기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있는데 원래 약 먹고는 운전을 절대 안 하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택시가 안 잡히더래.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졸음이 밀려왔대. 갓길에 세우려다가 그만 엑셀을 잘못 밟았다고 죽을 죄를 지었대. 법적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동생 같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린 게 미안해서 꼭 직접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 나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난 정말 괜찮은데 그 아저씨는 자꾸 죽을 죄를 지었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조차 미안하대. 난 정말 괜찮은데 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만큼 급한 일이 있었는데 사고 나는 바람에 못 가봤을 거 아니야. 내가 그때 횡단보도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아저씨도 사고를 피하고 급한 발걸음을 다시 재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그때 분명 못 가봤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해. 말을 덤덤하게 마친 아들은 한 손에 피자를 들고 한 손에는 콜라를 들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꽉 막힌 제 속도 시원한 탄산과 함께 뻥 뚫려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내 아들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마음씨 따뜻한 아이였구나. 오히려 그런 걱정들을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운다더니 저는 깜짝 놀라 활짝 열었던 문을 슬며시 반쯤 닫았습니다. 엄마 누구야?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난번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분을 보고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 죄를 어떻게 치르고 갚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리실 수만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누구냐는 아들의 말에 대답을 채하기도 전에 남자가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는 남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는 남자 끽해봐야 23살쯤 되어 보이던 그의 땐 얼굴이 며칠 세 끼니 한 끼도 못 챙겨 먹고 지냈는지 죽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마치 사포 같은 얼굴을 한 남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용서하자는 마음이 더 앞서갔지만 정말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때 고민하는 엄마를 가만히 보고 있던 아들이 도리어 남자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너무 그렇게 눈물 흘리시니까 꼭 제가 죽은 사람 같잖아요. 아들의 말에 병실에 묘한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냥 말일 뿐인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죽을 뻔했었지. 주체 안 되는 공포가 그제야 밀려왔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아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현실로 각인되지 않습니다. 뒤늦은 현실 자각으로 제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과는 달리 아들의 말에 억지로 눈물을 멈춘 남자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누가 끌어당기는 것도 아닌데 바닥에 꿇고 있는 무릎보다 더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남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건 누군가에게 저렇게까지 싹싹 빌며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살면서 그런 사과를 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혹은 누가 내게 그런 사과를 한 적이 있었던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한참 휘젓고 나니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 배불러. 눈물이 고이는 복잡한 어미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치킨과 피자는 아직 눈에 띄게 양이 줄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직 식사 안 하셨으면 치킨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고 있으니 저희 엄마가 먹을 생각을 안 하네요. 정신없이 먹기에만 바쁜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먹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있었던 아들은 투정하듯 남자에게 말했어요.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숙여진 뒤통수는 영락없는 학생입니다. 아니 얼핏 뒤통수만 봐서는 저희 아들과 친구라고 해도 믿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드세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어떻게 무슨 염치로 같이 먹습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짜 다른 듯 없고 제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먹어요. 진짜 맛있는데. 남자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들은 끝까지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마지못해 수저를 든 남자가 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동그랗게 마주 앉은 조금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어 버렸어요. 아들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남자와 그 사고를 당한 아들과 그 아들의 엄마가 함께 치킨과 피자를 먹는 모습이라니 남들이 봐도 참으로 이상한 상황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데 젓가락질하는 모습이나 치킨을 씹는 얼굴을 보니 그 얼굴 위로 자꾸만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딱히 안쓰러운 모습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그래서 제가 결국 침묵을 깨고 말았습니다. 아들한테 이야기는 대충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무래도 그쪽을 용서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불쑥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미 답답한 마음을 뚫고 튀어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치킨 한 조각을 들고 힘없이 깨작거리던 남자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향했던 시선은 몇 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로 향했고요. 눈이 마주치자 아들은 끄덕잡게 고갯짓을 했어요. 저와 아들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남자는 몇 번이고 더 되물었습니다. 네, 정말요. 저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자긴 정말 괜찮다 하네요. 엄마로서 마음이 찢어지지만 본인이 괜찮다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용서받으면 안 될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억울했어요. 왜 하필 내 아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건지 하지만 저보다 더 억울한 건 아들 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들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 그렇게 벌을 받으신다고 해서 민수 다리가 다 낫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아저씨 제가 외동 아들이거든요. 근데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제 형 해주실래요? 의미 없는 벌 받지 마시고 어쩌면 벌이다 생각하시고 형 있는 친구들이 제일 부럽거든요 저는. 아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죄송해요. 자꾸 눈물이 나서 그래요. 우선 울고 싶은 만큼 우시고 천천히 대화해요. 정말 단 한순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지 이렇게 용서를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심히 돈 벌어서 아드님 앞길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돈 받고자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정말 그쪽이 그렇게 갚으려고 한다면 저희의 마음이 도리어 이상해지는 것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용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정말로 그저 아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피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며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로 인해 저는 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었고 그날도 야간 근무를 하고 잔업상하 오후까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와 물건을 다 부수고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바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고 결국 집에는 가지 못했어요. 제가 가려고 했는데 경찰서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어머니께서 오시게 되었죠. 한심한 아들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그 후로도 아들과 한참 대화를 나누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식사를 양껏 하고 배가 불러서인지 긴 대화로 인해 지친 건지 곤히 잠든 아들 얼굴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기를 다치게 한 미워해도 괜찮은 상대를 형으로 삼고 싶다는 저 아이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아들의 그런 행동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레 그 남자에게 남아있던 미움과 원망들이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출장 갔던 남편이 귀국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의 다리를 보며 한참 오해를 하던 남편, 그러다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다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사고 당일 아니 며칠 전까지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쓰라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쉽지 않은 용서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은 용서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용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응, 민수 저 녀석 뜻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여보 기억나지? 나도 엄마가 나 혼자 키우시다 싶어 했잖아. 아버지 빚 갚기 바쁘셨고 알지 여보, 당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돈 벌어 빚 갚아드리기 바빴잖아. 그때 생각이 났어. 응, 솔직히 생각 많이 나더라.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나야 이제 빚 다 갚았지만 그 친구는 아직 진회형일 거고 그 상황에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마음먹었다 한들 심신이 많이 괴로울 거야. 그 마음을 아는 내가 모른 채 한다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러고 보니 그때 그 시절 당신이랑 많이 닮았네. 저와 남편은 그 남자를 선초하기로 결정하고 남자는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죄송과 감사를 하고 난 후에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퇴원 전날 어김없이 찾아온 그 남자에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신신당부까지 해두었습니다. 제발 밥 잘 챙겨 드세요. 지금 거울 좀 봐요. 얼굴이 그새 너무 상했어.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민수 형처럼 보이지. 이대로 가다간 민수가 형 소리 듣겠어요. 아들은 퇴원을 했고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아이를 둔 엄마의 마음은 매일매일이 가시밭길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지도 않기 때문에 혹여 방심한 사이 무슨 일이 생길세라 늘 불안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길을 걸을 때면 괜히 사람들이 아들 다리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이 매우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들이 더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저 스스로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지요. 다리가 그렇게 되니 할 수 없는 것들, 하고 싶지 않아져 버린 것들이 늘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끔 아들이 혼자 방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 있을 때면 그러지 않으려 해도 불안한 마음이 가슴 한편을 불편하게 참지 못하고 노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의 불안함보다 몇 배는 더 불안하고 힘들었을 아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웃는 얼굴입니다. 아들의 강한 정신력 덕분에 우리 가족도 흔들림 없이 잘 버텨왔습니다. 아들은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재활치료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어리광이 많은 녀석이라 그새 울상 지으며 포기할 줄 알았는데 사고 이후로 꽤 듬직해진 아들은 힘든 재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더군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민수가 많이 취했는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또 술 마시고 너 찾아갔어. 아휴, 20살 되자마자 아주 고삐가 풀렸구만. 일하고 있는 형한테 민폐되게 뭐 하는 짓이람. 얼른 데리러 갈게요. 미안해. 매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잦은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가득 마시고는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꼭 형이 있는 곳으로 가는 아들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 아이가 일하고 있는 회사로 민수를 데리러 갔어요. 정말 미안하고 낯이 뜨거웠습니다. 매번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도 술만 마시면 왜 집 놔두고 형을 찾아가는 건지 아니에요. 민수가 제법 귀여워요. 이렇게 술 마시고 온 날은 자기 재활 치료한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오늘은 어디가 아팠다. 지난주엔 어디가 아팠다. 호호해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 덩치 큰 산에 가요. 진짜요. 저희 앞에서는 재활 이야기 일절 안 하는 아이인데 애먼 곳에 가서 어리광을 피우고 있었네요. 그동안 쓱 큰일이에요. 아무래도 아주머니 아저씨보다 제가 더 든든한가 봐요. 못 살아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 주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던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 너무 좋지요. 그렇게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꾸준히 언급되어 왔던 식사 자리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 보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직접적으로 자주 만난 적은 없었지만 아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듣곤 했었어요.
형네 가족이 얼추 빚을 다 갚아간다는 이야기나 아들이 영화 대본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 연습 삼아 써내려간 시나리오를 형이 자주 읽어주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직장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는 남편은 참여를 하지 못했고 네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만큼이나 긴장한 듯 서로의 분위기를 살피는 표정들이 가지락색이었습니다. 형 혹시 이거 나만 모르게 상견례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와, 아들의 농담에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은 풀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뭐라고 감사하다고 해야 정말 감사한 게 전달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현우가 제 눈에는 착하고 좋은 아이였는데 그렇게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속이 타들어갔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도 있는데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그때 현우한테 전화를 안 했더라면 나만 그때 혼자 꼭 참았더라면 어찌나 후회가 되던지. 자식 잘못이 부모 잘못이라지만 그날은 정말 제 잘못이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마음보다 더 많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는 저도 현우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당장 저한테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해봐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드님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했어요. 물론 저희 민수가 너무 원하기도 했었고 일이 천방지축인 제 아들 녀석과 형 동생 사이가 되어주니 저도 너무 고맙고요. 외동 아들이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형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둘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될 줄은 그땐 우리 모두가 다 몰랐잖아요. 그날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요. 그저 인연이 되어 곁에 있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게다가 그날 현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낸 사고였다면 우리 민수는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멈춘 숨을 다시 쉬게 해준 것도 현우라는 거 알고 계셨지요. 그게 어떻게 감사받을 일인가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면 아이 괜찮아요. 어서 식사하십시다. 애들 표정 좀 보셔요. 우리 이러다 한 소리 듣겠어요. 함께했던 식사 자리는 긴장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좋은 기분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두 사람은 그저 아들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기만을 바라는 어린 엄마들이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앞으로의 관계도 건강하고 따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디 나쁘고 힘든 것들이 우리를 비켜가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라는 글자에 민수 남편 그리고 현우네 가족도 포함해 보았어요. 현우는 늘 한결같은 사내였습니다. 빚을 거의 다 갚았지만 성실함은 정말 대한민국 1등이었죠. 그런 현우를 보며 민수에게 자극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하라고 아르바이트는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자기가 직접 벌어서 공부하고 싶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내심 그런 생활에서 아이의 아픈 다리가 약점이 될까봐 걱정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 아빠만의 못난 두려움이더라고요. 저희의 두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우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내가 민수에게 최고의 형이 되어준 것처럼 앞으로 민수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형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역시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축구나 육상 같은 체육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며 너스레를 떨던 아이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 글이라는 걸 써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세상에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잘못되라는 법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남편도 바빴던 출장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들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보낸 편지였어요. 늘 웃고 생글생글했던 아들이 편지를 붙들고 벼랑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심장이 두두두두하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당황한 저는 편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수 잘 지내지 형은 민수 너의 말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다리는 좀 어때 얼마 전 만났을 때 많이 좋아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웬 편지냐고 너한테 줄 게 있어서야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영화 감독님이 주최하는 강연 티켓이야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마라 형 엄청 힘들었다.
초등학교 후배 중에 아직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화 쪽에서 일을 해서 부탁하게 됐어.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친구랑 함께 가야 할 것 같아. 긴 이야기는 다음에 만나서 해줄게.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추신 그 친구 예쁘다. 그러니까 멋지게 하고 갈 건 내 꿈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현우 형이. 진수 너 영화감독 당연 티켓이라니 형이랑 언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 응 그럼 나 형이랑 꽤 친해졌잖아. 형이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나누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근데 나 정말 상상도 못했다. 엄마 어떡하지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와.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마냥 영화를 좋아하고 그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 어떤 것을 해줘야 하는지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저 열심히 하라는 말, 더 많이 공부하라는 말, 어쩌면 똑같은 말만 하는 엄마 아빠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신을 바라봐 주었던 현우 형에게 더 큰 힘을 얻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우가 보낸 편지 중 마지막 말이 저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꿈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싶다. 어쩜 이렇게 표현도 예쁘게 하는지 나는 민수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현우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고 싶을까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아픈 몸을 이유로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를 택했던 아이 저 또한 선처를 베풀어 현우가 처벌받지 않기를 원했지만 과연 민수의 말이 아니었더라면 끝까지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세상을 더 살았다고 어린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선택을 하며 살지는 않는 건가 봐요. 그들에게 더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현우를 메모리하게 됐더라면 지금 우리 아들 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함께할 수 없었겠지요. 현우는 매번 저를 만날 때마다 그때의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민수 곁에서 이렇게 좋은 형이 되어주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보답이라는 걸 현우가 부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의 아들 민수 역시 그때의 당차고 따뜻했던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언제나 좋은 생각을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거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두 가지로 절망 속의 아들을 구해냈던 그때처럼요. 혹 누군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그렇게 만든 나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 말이 안 된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도 역시 잘못된 생각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선택을 하면서도 선택을 하고 나서까지도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꼭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말에 반대합니다. 지금 혹시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던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용서해보는 건 어떠세요? 시작이 정말 어렵다는 것 저도 알아요. 용서하려는 시도를 통해 더 당당하고 편안해진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오나 봐요. 짧게 인사하고 떠난 가을이 얄미운 시기네요. 하지만 그런 얄미운 가을조차 용서하며 더 따뜻할 각오로 겨울을 맞이해봅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